물론 아직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남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유럽 축구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프리미어리그는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맨체스터 시티도 시즌을 마무리를 했죠. 이제 리뷰 타임입니다. 저희가 5월 말이니까 5월, 6월, 뭐 7월 이렇게까지 뭐 국가대표 경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동아시안컵도 있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팀들 올 시즌을 되돌아보면서 리뷰를 해야 되거든요. 시작은 맨시티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정상 콘텐츠를 저희가 이제 쭉쭉쭉 뽑아낼 거니까 그쵸. 네, 오늘 이제 맨체스터 시티를 시작으로 챔피언. 네, 계속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그에서의 퍼포먼스, 역시 맨체스터 시티가 마지막에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건 사실 되게 그 조바심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리버풀하고의 경기가 그치. 빡셌으니까. 근데 맨시티가 그때마다 다득점으로 승리를 시원하게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감상은 네. 마지막이 너무 좀 불안하지 않았나. 웨스트햄전도 사실 이게 그거 하나는 질 불안했지. 수도 있었던 경기고 네. 이겼고 그거. 빌라전도 사실 질 수 있었던 경기. 2대0 그건 그래요. 딱 그 두 경기가 문제였어요. 네. 이외의 경기는 울버햄튼전 더블라인을 4골 넣고 막. 그거는 이제 그거지. 덕배가 이 새끼들 앞에서 진짜 아주 지랄 생쇼를 하네. 내가 그러면서 이제 넣는다? 내가 한다. 답답하니 내가 넣는다.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 그런 느낌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전반적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너무 리그에서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3번 졌어. 대단하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는 4강. 이번엔 결국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죠. 이거 2차전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네. 호드리구가 그렇게 갑자기 잘해줄 줄. 호드리구가 후반기에 갑자기 좀 올라왔는데 특히 조커로서 최근에 좀 쓰임새가 좋고 맞아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참 이 4강 여러모로 아쉬움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아쉽죠. 리그 3패인데 2패가 토트넘. 그치. 그러네 또. 네, 이것도 진짜 네. 대박이죠. 막상 펠 한 번, 토트넘 2번. 네. 우승 경쟁팀 리버풀하고는 2무죠. 그렇지. 이건 진짜 완전 너무 1, 2차는 다 꿀잼 매치여가지고. 그리고 뭐 웨스트햄도 한번 비겼고 네. 사우스햄튼도 유독 맞아. 매치를 좀 어렵게 사우스햄튼이 만들었어요. 올 시즌에 리그에서 매치랑 2번 다 비겼죠. 맞아. 네. 지금까지 그래서 이 팀을 좀 어렵게 만들었던 팀은 무승부를 따졌을 때 뭐 리버풀도 있고 토트넘이 제일 어려웠고 맞아요. 그리고 뭐 사우스햄튼, 웨스트햄, 크리스탈 팰리스 이렇게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FA컵 4강은 리버풀에게 탈락을 했고 카라바오컵은 웨스트햄에게 이때도 웨스트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커뮤니티 실드는 또 레스터 시티가 레스터가 우승 있죠. 이때는 시작할 프리시즌 기간이니까 맞아요. 맨시티가 유로 끝나고 그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는 선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레스터가 올 시즌 안 좋았으니까요. 자, 이적 시장 인앤아웃을 다시 봐야 되는데 사실 맨시티는 인보다 아웃에서 들어라고 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 이번 이적 시장 생각보다 맨시티는 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왔던 문제점이 공격수에 보강 안 하냐. 케인사가 우리가 작년 여름에 그렇게 많이 다뤘는데 결국 데려오지 않았고 공격수 없이 시즌을 출발했던 맨시티였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페르난디뉴의 마지막 시즌인데 현실적으로 전력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리 그리고 풀백 수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뭐 맨디의 스캔들까지 그때 좀 터지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스쿼드상에 있었는데 생각보다 보강을 더뎠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메가딜이 있었는데 빅령 유입이 있었죠. 네, 잭 그릴리시 현재 시세로는 1679억 원 레코드죠. 그릴리시 데려왔어요. 지금까지 아깝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깝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아깝습니다. 잘할 거라고 봐요. 내일 시즌에. 저는 잘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나름 쓰임은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레코드니까 저는 그게 진짜 아쉬운 거고. 홀란드가 들어오면서 네. 그릴리시 쪽으로 집중됐던 정확히는 맨시티의 왼쪽 공격으로 집중됐던 수비가 좀 분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릴리시는 홀란드의 효과로 다음 시즌에 좀 살아날 여지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첫 번째 시즌이 좀 아쉬웠잖아요. 근데 그릴리시의 그 친화력만큼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릴리시가 되게 친화력이 좋다. 여기저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알레티랑 싸울 때도 그 사비트 어디 그치. 털고 맞아요. 두 번째 시즌부터 잘하면 그리고 돼. 포든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좋은 친구였으니까 그래서 포든이 터진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맨시티 이제 방출이 많죠. 좀 맞아요. 맞아요. 선수들이. 네, 페란 토레스. 근데 저는 이거 진짜 좋은 딜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돈도 많이 얻었고 돈도 많이 회수도 얻었고, 많이 한 거고. 그리고 페란 토레스는 맨시티 입장에서 좀 한계가 있었어요. 네. 근데 페란 토레스를 팔았고 오히려 데려온 선수는 이번에 홀란드. 네. 페란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적을 원하기도 했어요. 네, 왜냐면 확고한 주전이 또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판매를 잘 하면서 자리가 애매했어. 톱은 오히려 확실하게 더 보강을 하게 된 맨시티고 앙헬리뇨도 원래 임대였다가 이번에 완전 이적을 네. 했죠. 그래서 또 판매 수익이 있었고 제케리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훌리안 알바레스는 이번 겨울에 데려왔는데 바로 재임대. 이거는 뭐 사실상 그냥 다음 시즌까지 하고 합류하세요. 제주스 비슷하죠. 네, 그렇죠. 이거고. 자, 그리고 FA로 떠난 선수들 중에 맨시티로부터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던 에릭 가르시아. 에릭 가르시아. 진작에 바르셀로나를 갔고요. 네. 마음이 아픈. 아무로는 네. 더 이렇게 잘 뛸 줄 알았는데 어쨌든 몬테는 그렇죠. 크니까. 오히려 바르셀로나 가서 잘 뛰어서
저희 팀 메시가 남아있었다면 그치. 메시랑 같이 좀 호흡도 맞추고 그게 두 개가 어긋났어. 네, 마이너는 재밌게 보내길 바랬는데 그것도 아구에로는 있었고. 너무 일찍 좀 갑작스러운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도 요즘 개인 방송하는 거 보니까 아,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 네, 메시 얼굴 퀴즈쇼로 나오니까 얘 누구야? 라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그 조르지니한테 세레지니로 능구에 맞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아구에로 얘기 좀 오래 했냐면 10년 전 2011-12 시즌이 아구에로의 그렇지. 이번에 또 동상도 나왔죠. 9320. 9320. 그래서 우승을 했었고 우리 또 추적 90분 영상에서도 다뤘는데요. 10년 뒤인 2021-22 시즌도 똑같이 우승을 했다는 점. 네. 에티하드 스타디움에 팬들이 같이 운집을 해서 트로피 들 때 같이 기뻐했었는데 10년 전에 우승, 10년 뒤에 우승 모두 값진 우승이기 때문에 저 올 더 시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우승 세레머니 할 때 딱 2명 생각났습니다. 똑같을 거예요. 다비드 실바랑 아구에로. 그 둘이 만약 여기 와서 구경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었어요. 저는 그 안드레르트 감독인 콤파니도 생각. 콤파니. 그쵸. 콤파니도 은근 찰지게 트로피 잘 들거든요. 그런 생각도 좀 났습니다. 저는 호비뉴. 네. 맨시티의 시작을 알렸던. 네. 네. 고싱하죠. 네. 첼시의 보시원. 네. 네. 네, 그랬었죠. 자, 감독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펩 가르디올라. 저는 예년의 시즌들보다 펩 가르디올라는 물론 이제 좋은 감독이고 항상 좋은 평가가 따라오지만 올 시즌 보기에 따라서는 막 컵 대회 우승 못해서 아쉽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책임이 펩에게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번에 펩 가르디올라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 공격수가 없는데도 이 정도의 성적을 냈다. 가짜 9번 전술의 어떤 그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맞아요. 감독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펩 가르디올라의 전술 역량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또 하나는 베르나르드 실바와 로드리 덕배. 물론 이제 균도안이 사실 전반기에는 주전으로 나올 때가 많았지만 갈수록 실바, 로드리 덕배의 기동력 좋은 중원이 확실하게 틀이 갖춰졌거든요. 균도안이 사실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이 좀 별로였어요. 맞아요. 저는 균도안의 그런 공격력은 지난 시즌 정점이었다고 보고 그 정점이었던 폼이 하필 아스톤 빌라전에 갑자기 폭발을 네. 하는 바람에 맨시티가 극적으로 저는 이걸 완전 이렇게 네. 하면서 다시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해줄 건 다 해줬다고 맞아요. 봅니다. 그래서 약간 균기옥 같아요. 그렇지. 모아놨다가 그래. 한 번에 다 근데 터뜨렸어요. 중요할 때 터졌어 그게. 진짜 아주 중요할 때. 맞아. 아무튼 베르나르드 실바, 로드리 덕배의 중원 틀이 맞춰지면서 강팀전의 맨시티가 기동력은 웬만한 팀들 다 잡고 갑니다. 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자 그리고 세 번째 펩 특유의 리그 운영, 위닝 멘탈리티, 막판에 보여줬던 다득점. 물론 뭐 덕현이 형의 말씀처럼 웨스트햄전과 빌라전은 조금 불안했기 때문에 맞아요. 오게 튀지만 나머지 경기에서는 인상 깊게 남겼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제 수비 부상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로드리가 이제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체력 저하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 생각에는 스쿼드의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센터백의 부상은 뭐 불운한 요소고 로드리의 경우는 스쿼드가 3선이 페르난지뉴도 결국 내려가서 센터백을 봐야 했던 마지막이기 그치, 때문에 맞아. 로드리가 너무 혹사를 당했거든요. 비슷한 이유로 칸셀루도 있고요. 이거는 스쿼드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합니다. 챔피언스리그 4강 이것도 레알전을 다시 복귀해보면 결정력이 좀 따라왔다며. 그리고 레알전은 1차전이 아쉬운 거야 그래서. 맞아요. 네, 마레즈가 좀 놓쳤었던 그래. 그 찬스들이나. 그렇죠. 그리고 2차전 때 있었던 부상 여파로 나왔던 후뱅 디아스의 실수나 에드르송의 그 아쉬운 선방 능력들. 에데르송 얘기도 해야 되는구나. 네. 불운했어요. 저는 맞아요. 그거는 너무 베르나베우의 기적거도 같은 밤이었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이번 시즌 벤제마 막을 수 있는 팀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물론 뭐 네. 리버풀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4강 그리고 FA컵은 그때 챔스와 리그에 집중을 해야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테이션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FA컵의 탈락까지는 펩의 책임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펩의 오게티도 있죠. 토트넘. 토트넘 두 번 다 잡혔으니까. 네, 이거는 워낙 상성이 그러니까 손흥민 케인이 진짜 극 카운터라고 봅니다. 펩한테. 유독 다음 시즌에도 어떨까에 대한 어떤 좀 의구심이 남는 게 토트넘전인 것 같아요. 궁금하지. 네, 왜냐면 예년 시즌에도 토트넘한테는 발목을 좀 잡혀봤던 맨시티니까. 이제 올 시즌의 토트넘은 또 이제 다를 거니까. 그렇죠. 득점왕 있는 시즌인데. 그래. 이 두 팀 간의 어떤 그 맞대결 구도 또한 좀 기대가 됩니다. 시즌 MVP는 케빈 더브라이너로 뭐 이거는 맞아요. 이견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초반은 더브라이너 초반은 베르나르도 실바였는데 나중에는 확실히 덕배였죠. 그렇죠. 네. 그리고 스탯으로 보더라도 전체 대회 19골과 14개도. 미쳤다. 덕배도 진짜. 전반기를 본인이 좀 관리하면서 뛰었는데도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올 시즌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뿐만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이끄는 관여를 했습니다. 뭐 덕배 제로톱으로 나왔었던 경기도 있었고. 네, 아니면 아예 그냥 공미처럼 4-2-3-1의 공미처럼 나오는 경기들도 있었죠. 전방위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리버풀전에 그랬던 것처럼 덕배한테 일단 볼 다 줘요. 근데 덕배가 그 볼 다 잡아서 다 풀어줘요. 네. 역습과 공격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이끄는 주역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더블
더브라이너의 장점은 기동력에 있다고 보는데 그쵸. 뭐 이게 경기장을 너무 폭넓했으니까. 그 브랜트포드전 시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후반전 중반쯤에 브랜트포드 역습하는데 더브라이너가 맨시티 진영 박스까지 거의 들어와가지고 혼자 커버했던 게 있어요. 그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수비 가담이 좋다는 얘기죠.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걔 역시 잘하고 있는 더브라이너고 기대보다 잘한 선수는 3명을 꼽았는데 가장 잘한 선수는 저는 베르나르도 실바. 베실바는 뭐 전반기 베스트죠. 왜냐면 올 시즌 들어서 왼쪽 메짤라 자리에 드디어 적응을 했어요. 원래 왼쪽 메짤라는 항상 베르나르도 실바가 아쉬워서 덕배랑 같이 있으면 겹친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터졌고 그게 올 시즌의 보탬이 됐습니다. 또 하나 기대보다 잘한 선수는 스탯으로 봤을 때 마레즈. 마레즈는 기가 막혀요. 골 넣고 왜 이런 거 보면. 내용을 떠나서 스탯으로 봤을 때 마레즈도 활약을 해준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저는 나다나케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네이서나케는 사실 이제 뭐 주전으로 이제 풀시즌을 소화한 건 아니고 마지막에 전 특히 이제 아틀레티코전이 100명 그쵸.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비진이 또 후반기 때 줄부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케가 물론 아케도 잠깐 좀 쉬었던 기간은 있었지만 아케가 그래도 자리를 버텨주면서 후반기에 공헌했던 부분이 저는 크다고 봐요. 아케는 지난 시즌보다 올 시즌 그래도 나왔을 때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보다 못한 선수 첫 번째 에데르소. 선방력, 판단력, 볼 처리까지 최악에 가까운 지금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저희가 지표를 통해서도 또 비교를 해드렸죠. 옵타 프로비전을 이 자료들을 토대로. 그렇죠. 에데르송은 0 아니었던 올 시즌. 올 시즌 에데르소 이거 먹혔다 싶으면 다 먹혀요. 잭그릴리시도 당연히 기대보다 못했죠. 많이 못했죠. 잭그릴리시는 이 정도 생각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즌이죠. 아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릴리시는 다음 시즌에 좀 보도록 하겠고 진첸코 지난 시즌 챔스 8강과 4강전 특히 막 파리전에는 네이마르한테 수비 커버할 때 태클도 잘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활약 온데간데 없습니다. 올 시즌에 이제 후반기에 치렀었던 와포드전 하나 딱 잘했습니다. 그 경기는 오히려 굉장히 칸셀로가 좀 못하고 진첸코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 레알전 때도 그나마 준수했어요. 제주스가 포토트릭 했었던 그때가 진첸코 제일 잘했었던 경기거든요. 결국 이제 진첸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상황도 당연히 고려는 하지만 그냥 전체 폼을 봤을 때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또 하나 균도안. 근데 균도안을 가장 마지막에 언급한 이유가 정말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 리그 베스트급이었던 미드필더의 추락이었거든요. 근데 빌라전에 골 순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지. 뭐 마지막에 사실상 트로피를 균도안이 탔지. 왜냐면 0대2로 끌려가고 있었고 리버풀이 뭐 1대1로 뭐 맞서다가 어떻게 하다 살라가 또 골 넣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매치가 이제 뒤집었으니까. 그렇죠. 터닝 포인트는 저는 경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성을 꼽고 싶은데 올 시즌 4명의 선수들의 포지션이 정착되면서 맨시티가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칸셀로 왼쪽 풀백, 레프트백. 두 번째 베르나르도 실바 왼쪽 중미, 세 번째 더브라이너 오른쪽 중미, 네 번째 포든 폴스나인. 포든은 사실 뭐 폴스나인으로 나와도 좌측으로 빠지는 경우가 좀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 포든이라는 자원을 펩이 기가 막히게 또 써가지고 4명이 잘했다고 봐요. 다리가 잡혔기 때문에 맨시티도 스쿼드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쭉 상승세를 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즌을 총평하자면 이제 다음 시즌의 보완점을 얘기해야 될 텐데 일단 홀란드가 옵니다. 톱자리 보강은 끝났어요. 아주 결정적이고 스쿼드의 두께를 늘려야 돼요. 풀백과 3선 뭐 흔히 얘기하는 맨시티 백업의 퀄리티도 대단하지 않냐. 근데 백업의 퀄리티랑 백업의 숫자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풀백은 지금 숫자가 적어요. 몇 시즌째 계속 이렇게 좀 여기가 약간 막았겼나? 진짜 막았긴 거 같아요. 칸셀로 데려오고 맨디가 있었다면 나는 이 정도까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하게 한 명이 그냥 아예 못 쓰는 상황이 돼버렸죠. 앙헬리뇨 왔는데 결국에는 실패로 끝났고 뭐 앙헬리뇨 사실 얼마 뭐 쓰지도 못했고 진첸코 포지션 변화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좌측 풀백이 그렇다고 아케를 믿고 맡기는 좀 중요한 경기에서 중요할 수 있냐? 그 정도는 아니고 아케는 풀백으로서 공격력은 아쉬워요. 전진을 많이 하지 않고 3선도 페르난지뉴가 떠나면서 로드리만 남아있거든요. 여기 숫자 3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켈빈 필립스 뭐 이런 선수를 링크가 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 홀란드가 영입이 되면서 맨시티의 전술인용이 기대가 되는데 저는 원톱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톱을 보조하기 위한 공격형 미드필더의 고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한 4-2-3-1 정도 포메이션은 구축이 되겠네요. 4-2-3-1. 근데 4-2-3-1 쓰면 좋은 점이 3선 아까 로드리만 남아있다 했잖아요. 근데 원볼란치 유형의 선수 찾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투볼란치가 되는 선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쪽에 보강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투볼란치를 맞춰서 균도안도 웬만하면 쓰려고 할 것 같고 4-2-3-1 기준으로 덕배가 홀란드 옆에서 왼쪽 오른쪽 흔히 막 찢어 들어가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원톱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시너지를 내는 그런 역할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후방에 뭐 라이스 같은 선수들 지금 데려오려고 하는 거고. 왜냐면 라이스도 원볼보다 투볼이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4-2-3-1을 예상하는 다음 시즌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맨체스터 시티가 오늘 이제 1편이었고 1편. 앞으로 이제 쭉쭉 내려갑니다. 이어집니다.